이거는 제가 몇 달 전부터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된 것들이, 제가 매일 경제를 보는데 거기에 테더라는 그런 코인이 굉장히 많이 자주 등장해요. 오늘도 등장인데, 요거는 오늘 매일 경제에 나왔던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한국에는 어쩐 일로 시총 200조 세계 최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온다, 이런 내용인데, 이 테더는 여기서 뉴스의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근데 이런 기사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그런 용어라든지 기본적인 상황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테더가 무엇인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더는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인데,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면 달러와 쉽게 얘기해서 1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면 1테러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1테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내가 1테더 팔았어 그러면 1달러로 보상받을 수 있게끔, 실물 1달러를 가지고 있는 테더만큼 보유하는 것들, 그래서 그 가치를 유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그래요. 스테이블 코인. 다른 여타의 코인들처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든지 코인들처럼 가격이 오르고 내려가는 그런 코인이 아니라 1달러 또는 달러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거의 없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앞으로 내용들을 좀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산으로 보면 시총 200조라 그랬는데, 시총 200조, 우리나라 돈으로 시총 200조면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을 필요가 있는데, 시총 200조는 우리나라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가 시총 시가총액인데, 삼성전자의 오늘 시가총액은 약 340조 정도 돼요. 그럼 이게 지금 테더가 미국 기업인데, 테더는 미국에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인데, 시총이 200조라고 하면 어느 정도냐면 삼성보다는 조금 낮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SK 하이닉스인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제 시가총액이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144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오게 되면 한 2등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테더가 이게 왜 자꾸 집중받고 있느냐 하면, 이 테더가 여러 가지로 사실 보면 이 테더는 1달러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 테더를 가지고 사고 팔고 해서 그 차익으로 어떤 이익을 남기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기타 가상화폐처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그런 팔고 삼으로써 차익을 내는 그런 코인은 아니라는 거죠. 이 테더는 어떨 때 사용하느냐,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다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 테더를 가상화폐를 사고 파는 시장에서 가상화폐를 사는데 테더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가상화폐를 거래를 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테더를 가지고 가상화폐를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테더가 그런 가상화폐만 사는데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비자나 또는 우리나라 카드처럼, 우리나라 신용카드처럼 실제적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데, 생활용품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서비스든 이런 물건을 구입했을 때 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자 카드만큼, 그 정도만큼 사용하는 숫자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본다면 그럼 이게 세계적으로 어떤 카드 정도의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물건을 쉽게. 지금 보면 다른 나라에 여행 갔을 때 이 내가 테더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캐시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테더를 보유한 만큼의 카드를 발급받고, 그 카드를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나라에도.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이 지금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카드 회사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테더라는 회사에서 실제 이 카드를 많이 사용할 것 같아 라고 있는 회사에, 그런 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고용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 테더는 실제 그럼 어떤 수익이 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테더를 가지고 있으면 실제 사용한 카드처럼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 쉽게 사용할 수도 있거나, 만약에 자녀가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면 자녀에게 돈을 보낼 때 우리는
달러로 보내는데 이게 오래 걸리고 그리고 수수료도 드는데 테더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테더는 수수료도 굉장히 적고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테더를 가지고 있으면 안전한 게 테더에서는 1테더만큼 1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는 그것들을 현금화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테더와 우리나라 금융상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우리나라 보통 예금의 1년간 이자는 여기는 0.1%라고 나왔는데 실제로는 한 0.5%에서 0.9% 정도 됩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대로 유치만 시키면 어떤 스테이블 코인도 여러 가지 이익을 주는 여러 가지 이자를 주는 그런 상품들이 있는데 그 상품 중에 어떤 것들을 가입하게 되면 적어도 테더를 유치하는 것, 예금하듯이 유치하게 되면 연 3% 이상을 좀 받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또는 이 보통 예금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이자를 주는 시기가 한 반년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인데 테더는 매달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이런 금융상품들은 실제로 은행 계좌가 필요한데 테더는 디지털 지갑이라는 것도 다른 가상화폐하고 비슷해요. 디지털 지갑이라는 것만 갖추면 되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리 효과, 보통 예금에 대한 이자나 이런 것들은 단리 효과인데 실제 테더는 자동적으로 복리 효과를 누리는 그런 이점이 있더라. 또 하나는 요 부분은 테더가 가진 그런 단점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우리나라 금융상품은 뭐 5천만 원까지는 보호 가능한 예금자 보호가 가능한데 테더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는 뭐 대부분의 금융상품들, 그 은행 금융상품들이 암호를 잊어버렸을 때는 복구가 가능한데 이 가상화폐, 테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 디지털 지갑에 놓는데 디지털 지갑에 암호를 잊어버려서 비트코인을 그것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우리나라 금융이든 아니면 외국 기업이든 은행 상품들은 금융사 보안 시스템들이 되게 잘 마련이 되어 있는데 테더 같은 경우 이런 것들 가상화폐들 다 그렇죠. 얼마 전에 뭐 이더리움 해킹 사건도 있듯이 해킹이라든지 피싱에 취약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스테이블 코인 하면 몇 년 전에 쭉 깊게 머릿속에 박혀있는 그런 것들이 루나 사태 폭락, 그러면 그때도 루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스테이블 코인이야 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테더와 루나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그럼 테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두 개를 좀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어떠냐면 테더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테더 두 개 다 스테이블 코인인데 테더와 루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거냐면 테더는 실제로 실물 자산을 그만큼 보유한다라는 거죠. 실물 자산을 그만큼 1테더를 발행하면 1달러를 보유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100테더를 발행하면 100달러를 보유하든 100달러의 가치에 해당되는 미국 채권을 보유한다든지 또는 금이라든지 또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자산을 그만큼 보유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들이 테더라면 루나테라는 뭐냐면 똑같이 루나테라도 테라를 발급하면서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이 테라를 똑같이 1테라를 발급하면 실제로 1달러와 가치를 유지시키려고 했던 메커니즘 똑같은 것 같아요.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른 거는 테라의 가치를 1달러에 맞추고자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가상자산, 루나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루나. 그래서 어떤 거냐면 1테러가 1달러보다 가치가 높다. 1테라가 1달러보다 가치가 높다라면 이것들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테라가 달러보다 가치가 높으면 실제로 이 경제적인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고 적어지면 가격이 오르는 그런 원리처럼 테라가 1달러보다 가치가 높다라고 한다면 이 테라를 더 많이 발급해주면 많아지니까 떨어지겠죠, 1달러. 이걸 어떻게 하냐면 1테라가 1달러보다 가치가 높아지면 이 루나를 주고 테라를 발급받게 되는, 그래서 테라를 양을 늘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 되냐면 1달러보다 가치가 높다 그러면 테라를 더 발급해주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이거를 뭐로 하냐면 그것과 연동하고 있는 루나라는 가상화폐예요. 루나라는 가상화폐로 테라를 어떻게 되냐면 늘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1루나를 가지고 테라를 사는 거죠. 그러면 테라를 발급해야 되는 거죠. 테라가 늘어나고 이 루나는 소각하는.
반대로 이 테라가 1달러보다 가치가 떨어졌다. 그럼 얘를 좀 더 줄여줘야 되죠. 더 줄여줘야지 가치가 올라가니까. 더 줄여주는 방법은 뭐냐면 얘 이 테라 가지고 루나를 사는 거죠. 그럼 테라는 소각시켜주는 거죠. 사는 개념이 늘어나는 거니까. 사는 개념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의 루나를 더 만들어서,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이 루나와 테라를 가지고 양을 조절해서 테라와 1달러의 가치를 맞추려는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더는 어떤 거냐면 실제로 1테더를 가지고 있어. 그럼 1달러를 보유하는 거예요. 실제 가치가 있는 그런 자산을 보유하는 거고, 루나테라는 어떤 거였냐면 알고리즘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산을 보유하지 않는다. 실제 가치가 있는 자산. 그것들을 루나와 이렇게 교환을 하는 알고리즘으로 이것들을 했기에 실제 루나에 대한 또는 루나에 대한 이런 수급이 무너지면서,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이 시스템이 붕괴됐다라는 거죠. 담보 방식은 테더는 실물 자산을 보유하는 거고, 루나테라는 루나라는 암호화폐 자체가 담보 역할을 해서 이것들을 사고팔고로 테라하고 1달러의 가치를 그것들을 맞춰주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안전성에 있어서 당연히 보면 테더는 실물 자산을 그만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겠죠. 그리고 대표 사건이 지금까지 테더는 없었던 거고 루나는 폭락했던 2022년에 폭락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이 테더의 쟁점은 뭐냐? 테더의 쟁점은 첫 번째는 진짜 돈이 다 준비되어 있을까? 야, 그러면 1테더를 가지고 있으면 1달러를 가지고 있는다며 진짜 1000테더를 가지고 있으면 1000달러를 다 보유하고 있는 거야? 1000달러에 해당되는 그런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까? 믿어도 돼? 이런 의심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되고, 이 부분도 특히 테더에서는 이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그런 부분들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테더든 이더리움이든 비트코인이든 여러 가지 알트코인이든 이런 것들은 중앙에서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죠. 맨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중앙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코인들이기 때문에 이 테더도 중앙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테더를 운영하는 회사도 민간 회사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만약에 이것들을 강하게 규제한다. 야, 너 안 돼. 법적으로 안 돼. 라고 했을 때는 이 실제 테더도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 규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구조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인데, 이 금융시장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운영하는 그런 금융시장. 그런데 이런 중앙은행, 각국의 중앙은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하나는 각국에 존재하는 그런 카드 회사, 지금 지불수단으로 카드가 현금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카드 회사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테더가 점점 활용 범위가 넓어진다면 각 카드 회사에 대해서 각 카드 회사의 입지가 점점 좁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 그런 영향들을, 그런 중앙은행에 대한 영향, 그 다음에 다른 은행에 대한 영향들을 다 줄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미국 정부에서도 왜 테더를 그렇게 지원을 해주냐. 민간이 야, 어느 정도 기준만 맞추면 너네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도 돼. 이렇게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왜 그런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이 테더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가치, 이 테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달러를 보유한다고 했는데, 달러를 보유했을 때 달러만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 자산인 미국의 국채를 사준다라는 거예요. 국채를 보유하게 되죠.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 국채가 굉장히 많은데 이 국채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서 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채에 대한 것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채에 대한 이자가 점점 늘어나면 미국의 경제적인 시스템도 붕괴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미 국채를 사줄 수 있는 커다란 돈이 생긴다는 거예요. 미 국채. 지금 중국과 얼마 전에 지금 중국과 관세에 대해서 타협을 보긴 했지만, 이것도 앞으로 좀 변화 가능하겠지만, 중국하고 관세 전쟁이 굉장히 극에 달했을 때 중국이 가지고 있던 미국의 국채를 팔았다라는 거, 시장에. 팔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채가 시장에 많이 나왔다. 그러면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미국채를 발행할 때 이자를 더 많이 주면 미국은 점점 더 이자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미국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미국채를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필요한데, 테더가 점점 힘이 세지면 얘네들이 달러든 또는 미국채를 자기네 가치를 유지하게 사준단 말이야. 그러면 미국채를 사주는 데가 많아지면 미국채 이자는 낮아지겠죠. 많이 미국채를 찾는 나라들이나 찾는 기관이 많아지면. 그래서 미국에서는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데 테더가 유리하겠는걸?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이 달러의 힘을 유지하고 기축통화의 힘을 유지하는데도 이 테더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우리들은 그러면 테더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중앙은행에서 이것들을 찍어내는 그런 법정화폐이지 않기 때문에 늘 가상화폐는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중앙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할 거야 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테더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카드를 대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금융권에서 하고 있는 금융상품들을 대체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현명하게 앞으로 투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테더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그런 관심들은 늘 가지고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